아들 여자친구 아버지 이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 부모님 성함이요. 딸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단 한 번의 실수. 그것이 제 아들의 사랑을 파괴할 뻔했고 결국 저를 병상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그 이름만은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마치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것은 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일단락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민준이는 32살의 성실한 회사원으로 자랐고 저는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차분하고 단아한 인상의 29세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다정했던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준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은 씨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은 씨가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다음에 함께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까 해요. 그래야지. 양가 부모가 만나야 얘기도 되고.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줄은. 며칠 후 지은 씨가 부모님과의 식사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레스토랑 위치를 알려주면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동네 출신이시래요. 그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무심코 물었던 그 질문. 지은 씨가 말한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태민이요. 어머니 혹시 아세요? 강태민. 30년 전 제가 남편 몰래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던 그 사람. 당시 저는 결혼 5년 차였고 남편과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저는 어린 민준이를 안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때 동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 강태민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던 그는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고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의 일탈이었고 다음 날 우리는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제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리셨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창백한 제 얼굴이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와 지은 씨를 떼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지? 30년 전에 그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민준이에게도 지은이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이단락 진실과의 대면.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식사 약속을 몇 번이나 미루려 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들떠 있었고 지은 씨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태민. 30년이 지났지만 그 윤곽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조금 구부정해진 어깨. 그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겠지요. 어머니, 저기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지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민준이가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강태민의 눈과. 그는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태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 아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태민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미래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겉으로만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과 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강태민과 마주쳤습니다. 둘만 남게 된 순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몰라야 해요. 그럼 그냥 이대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신이 나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은 분들 같고. 그래, 좋은 사람들이야.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통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지은이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뭐? 왜? 이유를 말씀 안 하신대요. 그냥 안 된다고만. 민준이는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강태민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강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혼자 오십시오. 3단락 숨겨진 진실의 폭로. 조용한 카페에서 강태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 날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어젯밤 다그쳐 물었고 저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일을요. 당신과의 일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 거라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입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왜 둘이서 만나신 거예요? 지은아, 이건.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건 진작 눈치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이야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모두 알고 있다니. 어머니,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후 아버지 표정이 너무 이상해서 추궁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3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걸. 지은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30년 전 일이 지금의 사랑을 막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지은아,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하죠. 30년 전 부모님의 실수가 우리의 미래까지 빼앗아갈 순 없어요. 강태민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민준이가 알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 그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으세요? 지은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은이 아버지 만나셨다면서요? 지은이한테 연락 왔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래요?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0년 전의 실수, 강태민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지은이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민준이는 말없이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달락 무너짐과 진단. 며칠 동안 민준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일주일쯤 지났을까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민준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준아,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보자고 하셨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스트레스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 저예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아니에요.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와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일은 엄마의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와 지은이의 사랑을 막을 이유는 더더욱 아니고요. 민준아, 엄마, 저희 결혼할 거예요. 지은이와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는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며칠 전 일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태민에 관한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 상견례 날의 기억,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마치 제 뇌가 그 기억만은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어느 날 지은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민준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지은아. 하지만 오빠는 저를 선택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축복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사랑해야지. 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면 안 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달락 마지막 선택과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태민에 관한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치매 환자에게도 오래 남습니다. 특히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더 강하게 각인되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준이가 병실로 왔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엄마 꼭 와야 돼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 저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뭔데? 엄마가 조금씩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엄마는 저한테 최고의 엄마였다는 거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조금씩 잊어도 너만은 사랑을 놓지 마. 지은이를 아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엄마. 그게 엄마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야. 결혼식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식장에 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장 저편에 강태민 부부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서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불러온 모든 혼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선택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죄책감, 30년을 짊어진 그 무게.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민준이와 지은이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제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있는 시간도 희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이? 잠시 후 기억이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 네, 엄마. 엄마의 아들이에요. 너 결혼했니? 네, 엄마. 지은이와 결혼했어요. 엄마 덕분에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사랑하며 살아. 그것이 제가 제대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민준이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사랑을 나도 지킬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민 부부도 조문을 왔습니다. 강태민은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잊어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하지만 끝내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과거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민준이와 지은이는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